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덕분에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다우존스 이 세 가지를 깊게 파보고 이걸 활용한 ETF 투자까지 알아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 세 지수만 잘 알아도 미국 시장의 큰 그림을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맞아요. 목표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 지수들과 ETF 투자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괜찮은 방법일 수 있는지 그 핵심을 같이 짚어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S&P 500부터 가볼까요? 미국 대형주 500개. 거의 미국 경제의 그 자체라고 봐도 될 정도잖아요. 그렇죠. 시장 전체 가치의 한 80% 정도를 반영한다고 하니까요. 금융, 기술, 헬스케어 거의 모든 분야가 다 들어있죠. 중요한 건 이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근 4분기 순이익 합계가 플러스여야 하고 조건이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중요해요. 시장의 실제 크기대로 반영하니까요. 큰 기업 주가가 오르면 지수도 많이 오르고. 이게 잠시 후에 얘기할 다우지수랑은 좀 다른 점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은 나스닥 100. 이건 기술주의 상징이죠. 네, 딱 이름대로 나스닥 상장 기업 중에 상위 100개. 근데 금융주는 빼고요. IT, 바이오, 반도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이것도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요. 근데 자료 보니까 지난 10년 상승률이 S&P 500은 165%인데 나스닥 100은 무려 373%. 와, 네, 정말 높은 성장률이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성장성에 투자하고 싶을 때 많이 보는데 대신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건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주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요. 하긴 오를 때 확 오르지만 반대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시장 분위기에 따라 등락폭이 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이건 보통 그냥 다우지수라고 부르죠. 30개 기업. 네, 딱 30개 우량 기업, 그 블루칩이라고 하는 기업들이죠. 근데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주가 가중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가 가중 방식이요? 시가총액이랑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 규모랑 상관없이 그냥 주당 가격, 그러니까 1주당 가격이 비싼 주식일수록 지수에 영향을 크게 줘요. 예를 들어 1,000달러짜리 주식이 10% 오르는 거랑 100달러짜리 주식이 10% 오르는 거랑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 다른 거죠. 1,000달러짜리가 훨씬 크게 움직여요. 아하, 좀 특이하네요. 그럼 시가총액이 아무리 커도 주가가 낮으면 영향력이 작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판도 좀 있어요. 30개 기업만으로 그것도 주가 기준으로 시장 전체를 보여주기에는 좀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정리가 되네요. S&P 500은 넓고 안정적인 대표 선수, 시총 가중. 나스닥 100은 기술주 중심의 고성장, 고변동성, 시총 가중. 다우는 소수 우량주 중심인데 주가 따라 영향력 달라지는 주가 가중. 그럼 이걸로 이제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이 ETF잖아요. 상장 지수 펀드. 네, 그렇죠.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펀드니까요. 주식처럼 사고팔기도 편하고. 운용 보수도 보통 펀드보다 싸고 알아서 분산 투자도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은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냐 아니면 아예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냐. 아, 국내 상장이랑 미국 직투 차이가 있나요? 네, 꽤 있죠. 국내 상장 ETF는 원화로 바로 거래되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편리한 점이 있고요. 반면에 미국 상장 ETF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운용 보수가 더 싼 상품을 찾을 수도 있어요.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미국 상장 ETF요. S&P 500 추종하는 건 SPY, IVV, VOO 이게 3대장이고요. 나스닥 100은 QQQ가 제일 유명하고 요즘엔 QQQM도 많이들 보세요. 다우는 DIA가 대표적이고요. 아, 티커 이름들이군요. 들어본 것 같아요. VO나 QQQM 같은 건 보수가 엄청 낮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VO는 0.03%, QQQM은 0.15% 수준이니까 장기 투자할 때는 이게 무시 못할 차이죠. 와, 거의 공짜 수준인데요. 여기서 이제 세금이랑 환율, 이걸 꼭 따져봐야 합니다. 세금이요? 어떻게 다른데요? 이게 좀 복잡한데 국내 상장된 해외 ETF로 번 돈은 배당 소득으로 잡혀요. 그래서 다른 이자나 배당 합쳐서 연 2천만 원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기본 공제도 없어요.
근데 미국 상장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내고 끝나요. 분리과세죠. 그리고 1년에 250만 원까지는 공제해줘요. 이익이 250만 원 안 넘으면 세금이 아예 없는 거죠. 250만 원 공제? 이거 꽤 큰데요. 그럼 소액 투자하면 미국 직투가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또 돈이 아주 마르신 분들은 종합과세 세율이 22%보다 높으니까 차라리 양도세 22% 내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분리과세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르네요. 환율은요? 환율도 중요하죠. 미국 ETF는 달러로 투자하는 거니까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돼요. 이걸 환노출령이라고 하고요. 원하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환해지형 상품도 있긴 한데 보통 국내 상장 ETF 중에 많고 해지 비용이 추가로 들죠. 상품 이름에 H라고 붙어 있어요. 그럼 환율이 오르면 미국 ETF는 더 이익이고 내리면 손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그냥 달러를 사서 갖고 있다가 환율 올라서 번 돈, 환차익은 세금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 ETF를 사고 팔아서 이익이 났는데 그 이익 중에 환율이 올라서 생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합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와, 그것까지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군요.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보니까 각 지수의 특징,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담고 있는지, 그리고 ETF로 투자할 때는 운용 보수, 세금, 환율까지 생각할 게 꽤 있네요. 맞아요. 그래도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투자가 훨씬 쉬워지죠. S&P 500이 장기적으로 계속 올랐던 것처럼 너무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길게 보고 꾸준히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바이 앤 홀드 전략이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S&P 500의 안정성이냐, 나스닥 100의 성장성이냐, 아니면 이 둘을 어떻게 섞을 것이냐. 여러분의 투자 목표나 또 위험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맞춰서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포트폴리오 구성 문제네요. 턴리턴, TR 상품이 있거든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이게 나한테 맞을지 아니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꼬박꼬박 받는 게 더 중요할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